자, 기억 속의 들꽃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기억 속의 들꽃이죠. 자,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조적인 측면을 본다면,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그래서 역순행적인 구성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누구일까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내 기억 속에 들꽃으로 존재하는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죠.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도를 정말 사회과 부도처럼 그려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배경이 되고 있는 일단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서술자인 내가 살고 있는 만경강 인근의 어떤 마을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죠. 자, 시간적 배경은요, 어때요? 1960년대 전쟁 무렵이죠. 그래서 그냥 6.25 전쟁 무렵이다 라고 보실게요. 그래서 자, 공간적인 배경은 자, 만경강 인근 어떤 그냥 시골 마을이고요. 시대적 배경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1950년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모두가 전쟁이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자, 엎치락 내치락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좀 북쪽으로 이렇게 떠밀려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인민군의 습격을 피해서 남으로 어때요? 피란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집은 어때요? 그와 반대로 고모님이 계시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그쵸? 북쪽으로. 내가 아빠한테 피난을 되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은 다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또다시 더 남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는 철 모르고 피난을 가고 싶다고 졸랐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버님이 안 되겠다. 북녘의 고모님 댁에 할머니와 같이 피난을 가 있다 오거라 라고 했죠. 그래서 피난을 떠났어요. 피난길을. 근데 가다가 인민군을 만나고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할머니가 안 되겠다 포기를 하시고 실패를 하고 다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피난이 다 하루 만에 끝났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어떤 날 돌아와 보니 우리 마을에 피난민이 떨고 간 어떤 선물처럼 고아처럼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명신이라는 거죠. 근데 요 당시에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피난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볼게요. 일단은 피난민이 왔다 가고 나면 누집할 것 없이 없어지는 물건들이 있었고 또 이제 피난 오다 보면 살림살이가 뭐 넉넉하게 다 챙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죠. 일종의 구걸이죠. 먹을 것 좀 나눠주십시오. 근데 이제 애들을 앞세우니까 안 주기도 되게 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은 줬었겠죠. 그런데 피난민이 너무 많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동네에 인심이 야박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서술자인 나의 어머니도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누가 왔어요? 돌아보니까 동네에 그렇죠. 자, 이 아이 좀 크게 그려볼게요. 명선이라는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웬 남자아이가 있었죠. 자, 이 아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피난민이었어요. 그런데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은 없고 가족과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치 생긴 게 꼭 계집애 같았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봅시다. 간드러지는 서울 말씨
우리는 대부분이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온 주인공들은 얘는 서울말씨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만나게 됐는데 놀이터, 그러니까 동네 뭐 마당 어귀에서 만났겠죠? 근데 명선이가 어때요? 서술자인 나. 인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나라는 나의 캐릭터 볼게요. 나. 자, 얘는요, 이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진행자이면서 내가 바라다 본 명선이의 이야기,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의 캐릭터는 어때요? 피난을 가고 싶어하고 지금 막 총포를 쏘고 인민군이 내려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요, 남들이 피난 가는 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좀 재미나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순진무구하죠. 요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여기 이렇게 볼게요. 이 아이를 따라서 명선이가 쫄래쫄래 집으로 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어때요? 엄마 캐릭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나의 엄마. 명선이를 보자마자 나를 혼내죠. 너 이놈 지금 쫓아와도 네가 거절하고 못 오게 해야 될 판에 어디 애를 하나 데리고 와? 이러면서 좀 화를 막 내시죠. 굉장히 야박하게 굴어요. 구박을 하고. 그런데 요 둘 사이에요. 자,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볼게요. 그러자 명선이가 따라가서 엄마한테 뭘 보여드려요. 자, 이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봅시다. 엄마한테 기억나시나요? 자, 명선이가 아주머니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금반지를 하나 보여드리죠. 금반지. 그랬더니 엄마가 어때요? 눈이 휙, 정말 나쁜 말로 하면 눈이 돌아가셨죠. 자, 금반지에 대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2로도 깨물어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하나 더 있니? 어디서 났니?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이 금반지를 받는 대신 이 아이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때 거처를 제공해 줄 때 단순히 그냥 금반지만 받고 이 아이를 걷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속셈이 있었어요. 어차피 금반지도 내가 갖고 그래 집에서 그냥 뭐 어슴처럼 허드렛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속셈으로 이 엄마와 아빠가 어때 명선이를 집에 들이게 되죠. 자, 그런데 명선이의 캐릭터를 더 봅시다. 얘는 어때요? 굉장히 멋진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일을 못한다고 안 해요. 하고 싶지 않다고. 얘는 순종적이지가 않아요. 엄마 계획처럼 되지 않겠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되게 과격하게 노는데요. 싸움에서 굉장히 밀리다가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추세에 밀리다가 어떤 아이가 명선이를 타고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돌변합니다. 폭격음이나 아니면 무거운 게 몸에 깔리면 이 아이가 돌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나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거 왜 그래요? 필기를 보다 보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피난을 혼자 내려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랑 내려왔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부, 자, 작은아버지와 함께 다니다가 작은아버지도 이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탐내면서 명선이가 이제 죽이려고 들었다고 했죠. 명선이를. 그리고 나머지 반지들을 다 취하려고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는 어머니가 돌아갈 때 자기 몸에 깔려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근데 어린아이가 이런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싸울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다. 나중에 또 어때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임으로 밝혀지죠. 처음부터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집애 같은 사내 아이다 이렇게만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때요? 금반지를 받고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명선이를 걷어들였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얘가 머슴 일도 안 하고
이게 만만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밥도 좀 계속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금 가치 이상을 이 아이가 먹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내가 금반지 가져가지고는 별로 이 거리에서 남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 더 있지 않을까? 추궁해 보자. 근데 명선이는 추궁했는데 더 이상의 금반지가 없다고 명선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밥을 굶겨보자. 그러면 나가지 않을까? 근데 명선이 어때요? 굶지 않죠. 자, 그러면서 점점 구박을 하다 못해서 이제 명선이가 도망을 가죠. 이런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아버지 어머니의 캐릭터를 보면 처음부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금반지 앞에서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죠. 어린아이가 혼자 부모도 없이 전쟁에 고아가 되는데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금반지를 취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노동 가치로 사용할 수 있을까? 쓸모가 없어지자 내치려고 하고 좀 이렇게 계산적이고 야박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아이가 명선이가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산내 아이들한테 쫓기고 동네 산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가서 명선이를 이제 막아주면서 명선이가 여자인 게 밝혀졌어요. 근데 명선이가 걸고 있던 목에 걸고 있었나요? 주머니에 보니까 편지가 있었죠. 명선이의 부모님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혹시 전쟁통에 이제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그 명선이는요, 거기 써있는 것에 의하면, 자, 무남동녀. 딱 자식이 얘 하나인 경우, 무남, 동녀 혼자 독자, 무남 동녀이다. 그리고 서울의 제법, 재산이 있는 부잣집 아이인 것으로 밝혀지죠. 그러니 내가 후사할 테니 이 아이를 잘 걷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것들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어때요? 자, 이 편지를 목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유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명선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짐도 아닌데 재산도 아닌데 명선이 건드리지 말아라. 겉으로는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거였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명선이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명선이에게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디를 놀러 가요? 아이들과 놀다가 전쟁통으로 만경강 다리가 기억나시나요? 댕강 잘라져 두 동각이 됐다라고 했죠. 근데 명선이가 되게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서 쇠 조각들이 이런 거 철근들이 막 휘어져 있고 여기 강물이 굉장히 얕은 강물이 아니라 수심이 되게 깊은 밑에 시퍼렇고 물귀신이 있을 법해 보이는 이런 곳이에요. 철근이 어지럽게 이렇게 구부려 있죠. 어른들도 잘 가기가 힘든 곳인데 이 벼랑 끝까지 아슬아슬 갔다 오는 요런 내기를 펼치는 거예요. 나라. 너 가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갔다 와요.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명선이가 그 길을 갔다 오는 것만 봐도 귀신인 것 기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명선이가 그날도 여기 벼랑 끝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꽃 하나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그 꽃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잘 모르는데 그냥 쥐바라순 꽃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명선이는 그런가 보다 참 예쁘구나 하고 바람이 부는데 꽃이 떨어지면서 명선이가 그 꽃을 주우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명선이가 이 바람에 같이 강물로 떠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명선이가 그렇게 자주 갔던 이 철근의 어떤 끝에 한번 용기를 내서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웬 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자, 여기 안에 반지가 있었죠. 명선이가 반지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여기다가 숨겨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어른들한테 주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 명선이요 굉장히 영악해요.
순수하진 않죠. 나는 굉장히 순진무구해요. 사태 파악도 잘 못하고. 근데 이 명선이가 전쟁통에 숙부한테도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영악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반지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제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봤던 전쟁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순진무구한 요런 농촌 사람들마저도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인심이 야박해지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명선이의 엄마 아빠도 처음부터 탐욕적이고 계산적이고 야박했을까요? 자기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마 작가가 누가 죽었어요? 어린아이 명선이가 죽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쟁의 비극성과 그로 인해서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자, 주제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심이 각박해진 이 현실이 있구나. 이 개인이 엄마 아빠가 나빠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렇게 인심이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이토록 전쟁이 정말로 참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골 마을에 나타났던 조그만한 피난민이었던 명선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술자는 어때요? 과거에 어렸을 때 있었던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내 기억 속에서 남아있는 들꽃 같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 자, 꽃처럼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자, 그럼 이 들꽃이 상징하는 바는 누구예요? 바로 그쵸? 명선이죠. 들꽃. 들꽃은 어때요? 야생에 그냥 피는 꽃이잖아요.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꽃이 들꽃이죠. 그러나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들꽃 같았던 이 명선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한 게 이 소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